이제 진짜 제대로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? 네. 그러면 자 이슈도 많습니다. 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, 뭐 의대 늘어난다, 부전공이다, 2028 수능 체제 개편안이다, 뭐가 복잡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나한테 유의미한 정보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찾아내야만이 전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교육 전략이란 말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겠지라는 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에요. 지금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학생이 본인이 전략을 세우게 하면 안 돼요. 전략은 누가 세워야 돼요? 학부모님이 세워주셔야 돼요. 코치처럼. 그게 맞는 겁니다. 학생 보고 야 나는 네가 자기주도적으로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다 알아서 잘 해봐 라고 하는 건 방치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하에서는 그렇잖아요. 일단 전략을 세우려면 뭐가 되냐면 일단 프레임워크,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분석 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를 바라보는 내 자녀를 보고 입시를 바라보는 분석 틀이 있어야지 로드맵을 세우겠죠. 아 어떻게 내가 아이를 끌고 가야겠구나. 네, 근데 지금부터 사교육은 이건 뭘 것 같아요? 네, 사교육은 경험하는 것이라면 공교육은 저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뭐냐? 공교육에서는 뭔가 시험을 보면 다 기록에 남죠.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. 사교육에서는 시험을 본다고 해서 기록에 남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공식 기록인 거죠. 자,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공교육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. 사교육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. 자, 수업 시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17주예요. 한 학기는 17주고 2학기니까 총 120수입니다. 그리고 3학년 때 40수니까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. 283시간의 수업 시간을 들어요. 영어를. 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이. 그런데 제가 0.6을 곱했어요. 60% 곱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교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실제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수행평가하는 데 할애가 돼요.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보다는 수행을 또 해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는 증명하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30대 기준, 30대나 40대까지도 30, 40대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수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균형 잡히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 시험을 보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. 자, 고등학교에 가면요. 그야말로 진짜 증명을 해야 돼요. 고등학교 가면은 사시수 정도 배우고요. 이 정도인데 실제로 고3 거는 빼야 돼요. 왜냐면 1학년 걸로 가지고 거의 다 결정이 나버리거든요.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때 한 170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듣는 거고요. 고등학교 와서 한 200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. 그러니까 수업 시간으로. 자, 홍성과 내포의 그 수업 시간을 제가 계산을 따로 해봤더니 대략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내포가 459시간 정도, 한 480시간, 480시간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계산한 게 32주로 한 이유는 이제 내신 기간 좀 빼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교육은 충분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사교육의 장점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학교와 사교육, 학원의 장단점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수치화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냥 학원은 이래서 좋아요, 학교는 이래서 좋아요, 안 좋아요라고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하루 영어 공부 시간, 초등학교 때 5,000시간 정도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왜 초등부터 대학까지인지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중학교 때도 한 2,700시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 합쳐서 한 8,000시간 정도의 누적된 영어 자기 공부량이 있어야지 고등학교 가면요 5대1의 법칙을 명심하시면 돼요. 고등학교 가서 영어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냐? 제가 생각한 건 전 영어를 가르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. 다른 과목이 무너집니다.
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일단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과목 다 아시는 수학, 그 다음에 과학, 국어, 이 부담이 있거든요. 이공계 쪽을 많이 지나간다고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절대적으로 수학이겠죠. 그런데 의외로 복병 과학이 있습니다. 왜냐? 과학 탐구가 등급이 정말 안 나와요. 왜? N수생 때문에. 제 학생들이 1, 2등급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건 영어 절대평가인데 영어도 엄청 어려워요. 자, 5대1 이걸 잘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한다고 할 때 영어를 1시간 하면서 내가 내신도 1, 2등급 유지하고 모의고사도 2등급 이상을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겠죠.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?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. 중학교 내신 영어 A등급 성취 수준 A 말하는 거죠. A를 맞았을 때 고등학교 내신 1등과의 상관관계는 죄송합니다만 5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진단을 안 했을 때는.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.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, 성취 수준 대 상대평가입니다. 지금부터 재밌는 자료예요. 잘 보시면, 자, 뭘 보셔야 하냐면요. 자, 레포, 덕산, 홍성, 여중, 홍주중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보시면 평균을 한번 보세요. 중학교 평균이 어때요? 70% 초반이 나옵니다. 그리고 A등급 비율이 어때요? 30% 이상이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열의 3, 4명 정도가 중학교에서 A를 맡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고등학교 평균 보세요. 어때요? 60점대로 떨어지죠? 왜 A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? 14%대로 떨어집니다. 근데 석차를 공개를 안 하니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겁니다. 중학교 성적이 엑스레이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.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. 왜냐? 내신 등급을 아주 세분화하죠. 지금 현재 구등급 체제에서는요. 현재는 이겁니다. 누적으로 봤을 때 4, 11, 24, 40, 60, 77, 89, 96, 1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1등급 받으려면 4% 안에 들어와야 돼요. 근데 이게 말이 쉽지 4% 안에 드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. 여기 혹시 고등학생이 있다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. 혹시 있어요? 고등학생? 없나요? 네, 있어요. 4% 맞기 정말 힘들죠. 우습게 생각, 2등급도 어렵죠. 3등급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. 내년부터는요, 그래도 5등급제로 좀 바뀌어요. 이게 계속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.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. 뭔가 되게 천지개벽 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학생들 꼭 공감할 거예요. 1등급 10이에요. 1등급 10%로 바뀐다고 해서 이거 쉬울 것 같아? 결코 쉽지 않아요. 그게 왜 쉽지 않은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덕산고 146명의 1학년 있습니다. 자, 현재 기준에서는 6명이 1등급을 맞는 거예요. 내년에 덕산고는 15명까지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10%니까. 자, 근데 6학급이잖아요. 제가 학급도 다 계산해봤어요. 자, 그 학급에서 그래도 최소 몇 등을 해야 하는 거예요? 2등에서 3등을 해야 하는 거예요. 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1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자, 덕산 중에서 74명 A 나왔지만 여기 보세요. 지금 실제 A를 맞을 수 있게 10%를 늘려서 15, 17, 24, 14, 19명밖에 안 돼요. 내년 지금 현재 여기 중3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고1에 이 학교를 가는 거 맞죠? 10%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1등급이 안 나온다니까요. 그런데 9등급제에서 1등급과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. 9등급대에서는 1등급이 설령 안 나와도 2등급, 3등급이어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. 왜냐면 워낙 세분화되어 있으니까. 또 5등급대에서의 1등급이 아니면 이제 생각하시기 싫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대학에서 지금 1등급 애를 어떻게 가려서 봐야 할지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겠죠.